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들 잘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까요? 함께 출동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 프론티어, 아카시 네트워크, 리플, 비트토렌트, 솔라나 이렇게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부터 보러 갈까요? 네, 21.8% 상승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866원의 가격 형성해내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다라는 이유로 SEC와 이렇게 길게 소송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이제 SEC 리플랩스가 약 8억 7,6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그러니까 이익 반환금 1억 9,800만 달러까지 모두 약 20억 달러를 내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여기에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만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리플과 업계 그리고 법치의 승리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리플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보여준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차트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리플은 일단 한국인이 사랑하는 코인이고, 그쵸? 실제로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었고요. 맞아요. 물려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리플을 살펴볼 때 이제 SEC 소송 결과 혹은 소송 관련 뉴스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와주었죠. 리플 승소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은 강한 펌핑이 들어와 준 모습이고요. 네. 근데 다만 펌핑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920원 구간에 존재를 했던 이전 정고점 구간이었던 920원을 돌파를 실패하고요. 네. 꼬리를 말아 내리면서 매도세가 유입된 모습이었지만 오늘 재차 823원 이쪽 수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823원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으니까 혹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네. 이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승소로 인한 펌핑이 나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이었던 920원을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약간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이럴 때 매물대 저항 구간인 92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차트로 이렇게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상당히 펌핑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폭이 많이 컸었고요. 그에 비해서 상승, 조정폭, 되돌림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전 차트에서 보았을 때도 이제 이 강한 펌핑 구간들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그 분들에게 이제 본정가를 주는 가격이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매도, 실현, 물량이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920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될 지연정 이렇게 내려와 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쪽 꼬리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재차 가격이 하방으로 빠져줄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재 구간 갖고 계신 분들께서 그럼 지금 입절을 해야 되느냐? 그건 네. 아니고요. 1차적으로 이 823원 수평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작도적 관점에서 홀딩이 가능하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막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40 이동평균선을 포함한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고가 돌파하고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폭발 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고 신호등 네. 지표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초록 구간에 막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이 진입 이후 밴드 1선, 2선이 응축되어 있는 이쪽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던 네. 820원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네.
820원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유지를 하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장기 관점 위주로 살펴보신다라고 하시면은 242동 평균선인 775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도 홀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현재 리플 우리 아무래도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또 힘들어하셨다 보니까 세밀하게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솔라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 3.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6,3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로 이제 호재거리 뉴스가 나와줬죠. 브라질 증권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솔라나의 현물 ETF 제공을 승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요. 현재 세계에서 이 거래가 되고 있는 솔라나 E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 SIX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반에크와 21쉐어즈가 6월에 솔라나 현물 ETF 상장 이제 신청을 했어요. S-1 신청을 했었는데 연내 승인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솔라나 역시도 이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의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솔라나 차트 넘어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일본 원화 차트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 예전부터 많이 관심을 그렇죠.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네. 관심 추천 종목으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일단 이전 차트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은 수렴 구간 진행이 되었었고요. 상단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었으나 25만 8천 원 매물대 돌파 실패 이후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지금은 종가 기준으로 네. 이 수렴 상단부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준 모습이고 하단 쪽 매물대인 16만 8천 원 구간을 살짝 이탈하였다가 네. 말아 올려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 저점 구간 매물대였던 21만 7천 기준을 지금 살짝 돌파하였지만 꼬리 기준으로 저항을 봐주고 있고요. 지금 꼬리 기준 저항을 2개가 형성이 되었죠. 네. 꼬리 하나, 2개.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을 위쪽 상단 구간으로 수정을 해주게 된다면은 22만 300원 선에 지금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차트전 관점상 22만 300원을 돌파해 주어야지 다음 매물대 구간인 23만 1,6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고요. 만약 지금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추가적인 패턴은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상승 세기형 패턴이 등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 구간에서 뭐 네. 단기적인 쌍봉 패턴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렴 아니면 박스 형태로 가격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동 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정배열인 모습이고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였다가 재차 복귀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242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 현재 종가 기준 정확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은 상단에 22평 밴드 구간이 있죠. 22평 네. 고가 저가로 이루어진 22평 밴드 구간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 일기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할지언정 이 밴드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를 장기 관점으로 장기 관점으로 비중이 5% 혹은 10%만 지집을 할 거야 라는 분들이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나는 일봉 스윙 관점으로 지금 뭐 2에서 3일 정도 관점으로 지금 진입을 할 거야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라나 이제 리스크 해지 잘 하시면서 거래하시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비트토렌트 먼저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비트토렌트 0.0011원의 가격을 형성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론이 완전하게 브릿지를 사용해서 비트토렌트 브릿지를 사용해서 이더리움과 연동된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트론에 완전히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주소를 공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이제 도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토렌트 이제 트론을 많이 사용하신다. 좀 더 빠르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트토렌트 현재 이제 차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달러 기준으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토렌트 차트는 원화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변동이 네. 조금 없어가지고 캔들이 깨지게 네네. 되면서 나와요. 그래서 달러 차트로 살펴볼게 될 텐데 네.
달러 차트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작도적 관점상 하락세경 돌파해 주었으나 상단 매물대 구간이었던 가격이 너무 적어가지고 네. 0점 이제 소수점 단위는 다 제외하고 이 숫자 부분만 부르도록 할게요. 네. 이 9376달러 부분을 이제 돌파를 실패를 하고 쌍봉 만들어주면서 넥라인 이탈 그리고 이탈 리테스트 저항 받아주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상단 구간 리테스트 구간을 받아주고 이 저점 매물대 구간이었던 7090을 재차 돌파해 준 모습이에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차트를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아직까지 그런 차트의 모습은 아니고요. 네.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게 된다면은 일단 네.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20, 60, 120, 240으로 완전한 역배열인 상태이고요. 네. 완전한 역배열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방압이 그만큼 강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하방압이 강하면은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었을 때 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가격 매수세가 들어오기 힘든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동평균선을 키고 설명을 드릴 때 상승 반전 패턴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나와주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일단 첫 거죠? 번째로 지금은 급락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5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매수세인 양봉 캔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완화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상방으로 전환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돼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서 22동 평균 밴드 구간까지 올라가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격이 상승이 되려면은 단기 추세인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게 급등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로는 힘들어 보이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5이동 평균선 전환 돌파 지지 나와주게 되면서 2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줄 것이고요. 저항 이후에 쌍바닥 혹은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네. 이 22동 평균선의 하반 기울기를 해소해주고 해소해주면서 20고가와 62동 평균선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그리고 재차 122동 평균선 혹은 이 구름대 선스팬 투선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 차트를 보았을 때 상승 시나리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토렌트를 신규 진입을 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토렌트 달러 차트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으로도 또 빠르게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가격부터 보고 갈게요. 네, 아카시 네트워크 4.3% 오늘 하루 종일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491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최근에 이제 중앙 집중식의 채팅 서비스가 잦은 다운타임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카시챗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카시챗은 아카시 슈퍼 클라우드, 이 무허가 방식 컴퓨팅을 기반으로 좀 운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언제나 열려 있고 언제나 이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아카시 네트워크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아카시 네트워크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1분 기준으로 살펴보기에 이렇게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최고점보다는 이제 고점 구간에서 꼬리를 많이 말아내린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고점부터 작도를 해보았고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현재 하락 추세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 구간의 수평 지지선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어요. 3,560원 정도 구간에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나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실패해주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의 차트이다. 그러나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 1분 기준에서 보았을 때 지금 상승 다이버 신호인 이 사각형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전환 시나리오인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상방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신호 이후에 이 1차 목표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22평, 20저가 2평 밴드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봐준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가 해소를 해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현재 구간이 특정한 지지 구간도 아닐 뿐더러 이 5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주었으나 현재는 꼬리를 말아내리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게 좋다.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느냐? 방금 전 비트토렌트에서 예시를 드렸었던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고가 혹은 6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네. 관점으로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그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현재 일본 구간에서 캔들이 많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62동 평균선까지밖에 안 나와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다면은 하위 시간봉인 뭐 4시간봉으로 내려갔을 때 4시간봉 기준에서는 지금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 상방으로 전환되었고요. 저가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62동 평균선 돌파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3,69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네. 3,690원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저항 구간인 122동 평균선인 4,160원 정도 구간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두고 한번 지집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네.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아카시 네트워크를 좀 짚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이 도대체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차트 보시면서 가장 기대되는 코인, 발굴 코인 함께 골라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러 갈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네, 프론티어 우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프론티어 0.2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29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네, 프론티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인에 구애받지 않는 디파이 애그리게이션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는 유동성의 공급이라든지 프로토콜 트래킹과 관리 이런 것들, 또 스테이킹, 토큰 스왑 이런 것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지갑인 뭐 메타마스크를 포함해서 코인베이스 월렛, 트러스트 월렛 이런 지갑들을 통합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가상 자산을 별도의 지갑에다가 옮길 필요가 전혀 없이 디파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코인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프론티어 코인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티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강한 코인은 아니에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저점 낮춰주는 네.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코인 뭐 매수 관점으로서 좋은 코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란색 구간에서 빨간색 구간이 아닌 노란색 응축 구간에서 이 노란색 선인 482동 평균선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인 밴드 2선 네.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자 캔들에서도 이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었는데 지금은 잠깐 사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나 양봉 마감이 되면은 재차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네. 일단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5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이동 평균선을 완전하게 마감이 돼 주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5이동 평균선 돌파 마감 가능성 그리고 돌파 마감이 돼 주게 된다면은 5이동 평균선이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상승 전환이 완료되면은 이 네. 내려오고 있는 22동 평균선 저항 밴드 구간까지 도달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럼 진입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위 시간봉인 6시간봉으로 내려가서요. 20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때 고가를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 진입을 한번 고려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목표가는 어디다 설정을 하느냐? 작동 관점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목표가라고 볼 수 있는 매물대가 두 군데가 존재를 해요.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전 전저점 꼬리 구간 920원 구간이 일단 1차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네. 이쪽 구간 돌파를 하고 올라와 주게 된다 그러면은 2차 구간 목표가 매물대 996원에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 손절가는 어디다 두느냐? 이 6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두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해 주었죠. 네. 이제 상승 그다음에 두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해준 것으로 예측이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상승 시나리오는 폐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가격이 올라가 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가 이동 평균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저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790원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은 손익비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와 보았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